그쪽으로 가죠? 여러분들은 고객이 아니라서요. 여러분들은 상품이라서요. 선생님 나중에 상품이 사라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다 사라지면 어떡해요? 네, 괜찮습니다. 뭘 그런 걸로 겁박을 주십니까? 괜찮습니다. 저희 좀 쉽게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좀 이제 쉬는 시간이 생기는 거죠, 저한테도. 상품 훼손되는 부모님이 이익받은 적이 부족이라는 거 알죠? 상품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쓰는 걸 보니 훼손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수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제도 다들 열심히 하셔야 되고 잘 아시겠죠?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과제, 특히 그 소설 순이 삼촌 제가 노수영까지도 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쓱 보니까 별로 안 하셨네. 그거는 제가 답이 딱 있는 게 아니라서 왜 걷냐면 내가 직접 채점해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논술형, 서술형 여기서 문장이 잘못되거나 바람직한 문장으로 잡아드린 거는 이건 내가 직접 보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 쓰기도 잘 되어 있으면 분명히 2학기 서술형 문제에서 또 좋은 성과 거둘 수 있을 거니까 그 훌륭한 생각으로 꾸준히 과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못 오시고 비오이옷들 드신 분은 미응시로 나갈게요. 미응시로 나가는 게 오히려 낫나? 네. 웃기지 마. 미응시면 따로 뭐 보던가 해야죠. 이게 7번째로 될수 있잖아요. 하여튼 고생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내신 거에서는 제가 채점할 포인트가 4개네요. 어휴 많다. 나 오늘 밤에 이거 야근해야겠네. 여러분들 일단 어휘 내용도 제가 채점해서 리스트를 매주마다 성적을 누적시켜 드릴게요. 잘 해오셔야 되고요. 과제 어떻게 설마 문제만 쌀랑 풀고 낸 거 아니시죠? 어떻게 하라는지 알려드렸죠? 채점하고 자 가이드에 써 있잖아. 뭐라고 써 있어? 기억이 안 나요. 미션도 수행하라고 되어 있었죠. 미션도 답을 보고 자기가 점검했어야 됐어요. 여러분들 이거 저 보여주려고 뭐 엄마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님들이 문제에서 뭘 의도했는지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에 하는 거니까 차근차근 좀 수행해 주세요. 이게 누적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귀찮았더라도 그렇게 안 많잖아. 조금 줬잖아. 3일치 줬잖아. 고2, 고3 지금 고2 애들은 5일치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3일치니까 한번 해봐. 근데 문제 수준은 어때요? 풀어보니까 어려워요. 마냥 쉽진 않죠. 2학년 교육청 문제였어요. 이번 과제들은. 어쩐지 여러분들 좀 이따 봅니다. 내년 3월에 2학년 교육청 문제 보죠. 잘 돼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곧 2학년이고 사실상 2학년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잘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페이지 4 쪽으로 가면 될까요? 오늘 받으신 교재. 좋지. 야, 이거 종이 찢는 거 못하면 어떡해. 다음에 찢어서 줘야 되나? 네. 네. 4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지문 하나 하고요. 그리고 문학 문법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독서지문 저번에 2지문 나갔었어요. DNS 스푸핑에 대해 공부했었고 신채호의 아와 비아에 모순되지 않은 사상을 이해하는 거 2가지 해봤었는데 할만 해봤나요? 아니요. 그거는 고3 평가원 독서지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언젠가 완성해야 되는 능숙하게 읽을 수 있어야 되는 지문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왜 지금 해요? 3학년 때는 안 돼요 할 텐데 글쎄요. 그거는 3학년 때 할 시간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지금 2학년 때 해놔야 돼요. 3학년 걸 3학년 때 하신다고요? 그럼 재수해요. 안 돼. 재수하지 마. 뭘 이거야 씨. 저는 여러분들 주변에 재수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 언니나 오빠나 사촌 뭐 형 누나 언니들 중에. 근데 저는 재수생들을 꽤 오랫동안 봐왔거든요. 재수 성공한 학생 몇 명쯤 될까요? 50%. 50%요? 그럼 재수하라고 하지. 재수하라고. 20%. 30, 20%? 20%, 30%만 돼도 내가 하라고 하지. 15. 아니요. 5%. 2% 정도 됩니다. 100명 중에 자기가 원하는 학교 가는 내가 보통 재수생 운영하면 100명 정도를 돌리는데 그 중에 2-3명 정도가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가요. 그 정도면 어디를 할만하다. 원하는데요, 무슨? 재수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재수한다면 어디 목표할 것 같아요? 스카이. 충남대요? 막 이럴 일 있어요? 스카이. 네, 스카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스카이 가는 학생들 많으면 7-8명. 근데 평균적으로 2-3명 정도 갑니다. 거기 가려면 5일 등급 나와야 되는 거 알죠? 우리가 또 많이 한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것 좀 얘기 좀 조금만 할게.
아이고 내가 고3이 끝났네 이렇게 끝나. 지금 고1 끝난 것처럼 고2도 더 빨리 끝나고요. 고3은 진짜 빨리 끝나요. 고3이네? 정신 차려보면 수능장 입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너무 열심히 안 했다. 성실하지 못했다. 내가 진짜 재수해서 1년은 정말로 성실하게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오해들 하시거든요. 아니에요. 고3 때 여러분들은 충분히 다 열심히 해요. 다 모두가 열심히 해. 예. 근데 내가 이번에 고3 때 열심히 못했으니까 재수 때는 더 열심히 해야지. 아니요. 더 열심히 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사실 고3 정도면 여러분들 역량을 다 퍼붓는 시기가 맞고 웬만하면 다 열심히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한다고 생각보다 안 달라집니다. 그래서 재수는 제가 추천은 당연히 안 드리고 대신 이거는 제의 드리잖아요. 2학년 때 완성을 해놓자. 그러면 3학년 때 재수생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2학년 때 끝낸다는 목표로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2학년 때 여러분들 내신도 해야 되잖아. 2학년 1학기 문학도 해야 되지. 2학년 2학기 독서 내신도 해야 되지. 근데 거기다 수능까지 하려면 기본 실력이 받쳐줘야 돼요. 기본적인 실력은 있어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겨울방학 때 좀 고생스럽게 하는 거니까 어휘 좀 열심히 하시고. 자 돌아와서 제가 4가지를 체크할 거예요. 지금 거둔 거에서 하나 어휘 점수 테스트 요거 리스트 정리 누적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 과제편에 있는 3day 단순히 푼 게 아니라 미션까지 잘 하고 오답도 잘 채점되어 있는가 그거 한번 볼 거고요. 채점하고 했으면 잘했어요. 근데 나는 조금 더 바라는 게 오답이 있으면 오답의 이유도 한번 써보시는 건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틀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거야. 시간을 써갖고. 그게 두 번째 체크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논술형, 서술형이 들어있는 그 주의 테마 소설에 대해서 얼마큼 성실하게 썼는지. 그거는 제가 누가 못했다, 잘못했다 이런 말은 안 하고요. 제가 교정해드릴 것만 조금 교정해드릴게요. 알맞은 서술형 답으로 적절한지. 그 정도 교정해드리고 그건 하기만 했어도 제가 평가는 항상 최상으로 드릴게요. 안 했다면 그리고 네 번째 체크 포인트는 저번에 추가로 나갔던 과제 기억나세요? 소설 하나 내가 과제로 해오라고 했는데 수업편에 있는 거 그거 채점해 줄게. 다들 내가 까먹고 있었다는 듯. 열심히 해봐. 자 4쪽 보고 계시죠? 가볼게. 이 책 어떻게 쓰는지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이렇게 합시다. 오늘 보고 우리가 토요일날 보잖아요. 토요일날 해와야 되는 건 일단은 없어요. 괜찮아요. 토요일날 해야 될 건 없어.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야 될 게 좀 많은 거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야 되는 거 3개죠. 일주일 뒤까지. 과제편 3개, 3일. 어휘, 이후에 실려있는 어휘. 어휘가 안 어려워. 할만해. 그리고 과제, 어휘, 그리고 소설. 이번 주 테마 소설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소설일 수도 있어요. 저번 건 조금 생소했지. 최서의 탈출기라는 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탈출기라고 있어요. 소책자의 스토리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고요. MD3는 올려는 드릴게요. 보는 사람은 없는 거, 듣는 사람은 없는 것 같지만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읽고 잘 한번 서술형도 써보고 와요. 그래서 3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야 너 끝나고 도망가지 마. 네. 테스트 하나 보고 가야 돼. 야 교재 가져가. 자네는 끝나고 보자. 쉬는 시간 아니야. 쉬는 시간 너무 시끄러. 4쪽 보고 계시죠? 이 지문은요 2016년에 나왔던 9월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꽤 어려운 고3용 독서 지문이고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들의 많은 선배들이 좌절했던 그 지문이에요. 이 지문은 또 우리가 어떻게 공략할까라고 하는 건데 이 지문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인문 지문하고 과학 기술 지문을 우리가 분석했었잖아. 이 지문은요 논리 지문이라고 합니다. 인문에 들어가 있어요. 인문 지문 저번 시간에 했었거든. 근데 신채호의 철학을 봤고요. 오늘은 인문 지문 중에 비투겐슈타인의 언어 논리학에 대한 글입니다. 이 논리학은 많이는 안 나와요. 근데 한 번씩 나올 때 다들 곤란하게 만드는 좀 어려운 지문들이긴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잘 풀 수 있냐면 역시 비슷해요.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관계. 근데 저번에 말했던 관계, 뭐가 높아지면 뭐가 비례 관계로 같이 높아진다. 뭐가 내려가면 같이 내려간다. 뭐 올라가면 내려간다. 반비례 이런 관계가 아니라 연결 관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연결 관계. 같은 말이 이 말이 이 말이구나라고 같은 말 봐주셔야 돼요. 자, 이건 직접 해봐야 좀 느껴질 테니까 해볼 거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무조건 첫 지문 무슨 지문을 읽든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세요?
맞아요. 핵심 주제. 퀘스트를 찾으셔야 돼요. 내가 이 글에서 뭘 읽어야 되는 거지? 그걸 놓치고 읽으면 또 중간에 파묻히고 맙니다. 글 속 정보에. 자, 야, 그래도 궁금하지 않냐? 한번 쓱 읽어보고 싶지 않니? 네. 1분 30초 정도면 괜찮을까요? 이거 4문제짜리 문제인데 제가 문제 푸는 시간 말고요. 글을 읽을 시간을 조금 드려볼게요. 제가 저번에 1분 30초 하니까 잘 못 읽더라고. 2분 한번 줘볼 테니까요. 한번 무슨 말인지 한번 쓱 먼저 보세요. 읽어보세요. 제가 드릴게요, 시간. 왜 안 끝나지 시간? 30초 남았는데 시간 남으신 분들 1번 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이 배소리 좀 됐네요. 자, 읽어보니까 어떻게 이해할 만한가요? 이거 생각보다 잘 읽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통상적으로 보통 뭔 말임? 이렇게 되거든요. 사태, 세계, 의미 있는 명제 갑자기 이게 뭐임?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자, 맨 처음에 주제 뭘로 잡으셨어요? 1문단이 되게 짧아요. 그리고 이 정도면 굉장히 직접적으로 알려줍니다. 주제를. 왜? 글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땐 주제를 바로 알려주는 편이에요. 여기 뭘로 잡았을까? 명령아. 명령어. 뭐를? 뭐를 명령? 뭐라고? 언어. 자, 주제는요. 언어를 명료화해야 된다고 주장한 이 빌트게슈타인의 말입니다. 이게 미션이에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언어를 명료화하는 거. 이게 철학 과제로 삼았대요. 빌트게슈타인. 이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거를 과제 주제로 삼았대요? 왜 비트겐슈타인 이 아저씨는 왜 이거를 해야 된다고 말했대? 언어를 애매하게 사. 정확해요. 기존 철학자들은 언어를 애매하게 표현했대요. 언어를 애매하게 썼기 때문에 언어를 명료화해야 된다. 자, 그럼 이 명료라는 말 이거 무슨 뜻일까? 간단하다는 말도 있기는 한데요. 이 명이라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이 명이 뭘 것 같아? 명쾌하게 하다. 명쾌하다 할 때 그 명이에요. 뭔데? 밝게 하다. 오, 맞아요. 밝을 명자예요. 분명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명이. 그러니까 언어를 분명하게 묘는 요약하다인데 여기서는 요약하다보다는 정확히 써라 정도로 받아들이면 돼요. 언어를 분명히 해놔라. 반대말인 거 보이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문지문에 자주 나오는 바로 상대어 파악입니다. 갑자기 웬 상대어?
짝이 되는 말이 항상 나와요. A가 있으면 A가 반대되는 말이 나오고요. B가 나오면 B에 반대되는 말이 나올 겁니다. 지금 애매하다는 용어를 썼으니까 이거에 반대되는 말이 뭔지 알려면 바로 명료라는 거를 상대어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너무 어려운 말 아니야. 기존에 너무 언어를 애매하게 썼어요. 언어를 분명하게 합시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있을까 해서 내가 물어봅니다. 마지막에 이거에 대한 답이 나오거든요. 비트겐슈타인은 어떻게 뭐가 분명한 언어라고 했을까요? 혹시 눈치챘나요? 뭐가 분명하다고? 분명하게 만들기 위해 뭐를 하자고 했을까? 다물자. 다물자? 절반 정도 말았어. 그게 50점이야. 침묵하자 50점이에요. 말할 수 없는 것에는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말할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게 뭐? 사태나 대상이 있다는. 경험. 미리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분들 경험이 부채야 추상이야? 경험이란 말은? 부채요. 네, 감각한 정보를 경험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제가 평소에 했던 구체 추상으로 한 방에 끝납니다. 기존의 말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구체화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자, 그거랑 별개로 우리가 지문을 한번 분석하러 들어가 볼게요. 2문단 와도 될까요? 2문단 와볼게. 내가 좀 읽어볼게요. 그는 이 책에서 논리처럼 농구라는 책이죠. 이 책에서 언어가 세계에 대한 그림이라는 그림 이론을 주장한다. 우리가 여기서 읽어야 되는 거는 그림 이론이었어요. 이게 뭔지 보자고. 이 이론을 세우는데 그에게 영감을 주었던 것은 교통사고를 다루던 재판에서 장난감 자동차와 인형 등을 이용한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했다는 기사이다. 이 그림 위저한테 영향 준 게 뭐냐면요. 모형으로 사건을 설명했대요. 내가 왜 이렇게 빨리 읽었냐? 교통사고를 다룬 재판에서 장난감 자동차와 인형 등을 이용한 모형을 통해 사건을 설명했대요. 모형으로 사건을 설명했대요. 조금만 더. 그런데 모형을 가지고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모형이 실제의 자동차와 사람 등의 여기다 밑줄 한번 쳐볼래요? 대응하기 때문이다. 대응하기 때문이다. 이 둘의 관계가 뭘까요? 대응 관계. 대응하는 관계. 우리 문학 시간에 배웠거든요. 대응. 서로 맞춰진다. 일치한다는 뜻이에요. 장난감 자동차는 실제 교통사고에서 일어난 그 자동차와 관계, 대응되는 관계라서 설명이 가능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이해했을 거야. 안 어렵지? 좀만 더 봅시다. 그는 언어도 이와 같다고 보았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 언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언어가 세계와 대응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모형은 이 말에 따르면 언어일까 세계일까? 모형으로 교통사고 사건을 설명했대요. 언어는 세계와 대응한대요. 모형이 뭐라는 거야? 언어라는 거고요. 사건이 세계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감을 받을 때 그림 이론이라는 게 이게 그림 이론이거든. 언어는 세계에 대응한다. 같아요. 똑같아요. 좀만 더. 다시 말해 언어가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는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계는 사태들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가 명제고요. 지금 읽은 거 그대로 쓸게. 세계는 사태래요. 같은 말이야.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 넘어가 버려요. 무슨 말임?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해가 아니라 관계에 주목하면서 읽어야 이제 풀립니다. 언어가 명제, 세계가 사태. 조금만 더. 그리고 명제들과 사태들은 각각 서로 대응하고 있다. 이 말은 안 했어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명제와 사태가 왜 대응이에요? 지금 똑같은 얘기잖아. 모형과 사건이 대응돼요. 언어는 세계에 대응해요. 근데 언어는 명제로 되어 있고 세계는 사태로 되어 있대. 그럼 명제와 사태는 당연히 대응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대응. 여기까지 연결의 흐름으로 보시면 돼요. 같은 말이었던 거야. 이게 그림이죠. 여기서 고수와 하수가 갈린다고 했죠? 이거 까먹은 사람이면 사태, 세계 이러고 있는 거고요. 그래,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림 이론이라고.
근데 이 사람은 언어가 애매하지 않게 명료하려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한다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3문단 넘어가면 돼요. 3문단 같이 들어가 봅시다.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게 없었어. 3문단 그림으로 해서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자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거 이해되세요?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이제 3문단은 사태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일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대요. 뭔 소리일까? 연결해야 돼요. 같은 말이구나. 아, 명제랑 사태는 대응이구나. 연결. 사태는 사실일 수 있는 가능성이구나. 요렇게. 사실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 좀만 더 읽어볼게요. 따라서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들은 사실적 그림이 아니라 논리적 그림이다. 이 명제,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들은 사태에 대응해. 자, 연결해봐. 근데 사태는 사실인 게 아니라 사실일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이라는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면 명제도 사태, 대응 일치하니까 사실, 진짜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명제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연결. 같은 말이구나, 대응하는구나, 같은 말이구나 라고 연결만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라고 준 글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좀만 더. 세 번째 줄이야. 3분단의 세 번째 줄.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서 사실이 되면 그것을 기술한 명제는 참이 되지만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명제는 거짓이 된다. 자, 사실 가능성인데요. 그래서 정말로 사실로 발생하면, 사실로 일어나면 그걸 우리가 참이라고 명제를 말할 거예요. 어이구, 참이라고 명제를 때릴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실이 아니라 실제, 미안. 근데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래. 실제로 안 일어나면 거짓이라고 할 거래요. 어디서? 그 대응하는 명제를. 자, 여기까지 연결 한 바퀴 더 될까요? 거의 다 왔어. 사태는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 근데 그게 정말로 일어나면 그때 대응하는 명제를 참이라고 할 거예요. 사실로 일어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이 실제로는 안 일어났다? 그럼 저 명제를 거짓이라고 하겠대요. 참과 거짓을 판정하는 기준이 이렇게 되는 거야. 연결. 이제부터 중요한 말이 나오니까 조금 밑줄 쳐야 되거든. 자, 가볼게. 어떤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들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두세 줄을 읽어보면서 의미 있는 명제의 조건이 몇 개인지 본인이 한번 밑줄을 쳐봐요. 몇 개 나오는지 한번 해봐. 몇 개 보이세요? 2개. 2개도 좋아요. 혹시 3개? 아, 4개? 김성우 몇 개인데? 5개? 아니 똑같이. 똑같이 2개. 여러분들 몇 개 나올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3개라고 봅니다. 가볼게요. 아니, 2개도 괜찮아. 2개인 분은 이렇게 본 건데 내가 해볼게.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자, 우리 3문단의 5번째 줄이죠. 그 명제가 여기다 밑줄. 실제하는 대상, 이게 1번이야. 실제하는 대상이어야 돼요.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사태에 대해 사태가 2번 조건이에요. 실제해야 되고요. 사태여야 하고요. 사태가 뭔데요? 사실일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 이 조건이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조건,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다. 이게 세 번째 조건. 이렇게 볼게요. 그때 2개로 가신 분이 이렇게 본 거죠.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이걸 하나로 본 거죠. 근데 2개예요. 자, 사태는 지금 설명해줬어. 참 거짓 따질 수 있다. 사실상 같은 말이야. 실제는 따로 설명 안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실제가 뭐예요? 실제가 아니야. 실제 이거 뭐야? 어휘. 지우랑 어휘 잘하잖아.
오늘 본 거 보니까 잘. 있을 자니. 있을지요. 맞아. 예. 실은. 사실. 오 맞아요. 리얼로 존재하는이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존재하는, 사실로 존재하는, 이게 실제죠.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한다는 건 뭐야? 감각할 수 있다는 뜻이랑 똑같아요. 정말로 존재하면 내가 만질 수 있거든. 여러분들 사람 실제하나요? 아니요. 정말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여기 어딘가에 느껴지는 것뿐이지. 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3 우리가 읽은 방금 그거 3문단은요 의미 있는 명제 조건이 나왔어요. 아니 왜 의미 있는 명제들이 붙여요? 갑자기 이게 무슨 상관인데요? 자, 고수들은 항상 이걸 떠올려야 돼요. 언어를 분명하게 해야 돼. 언어를 분명하게 해야 돼. 근데 언어는 명제야. 근데 의미 있는 명제? 예, 따질 수 있는, 가치 있는 명제라는 뜻이야. 이거 조건 실제해야 되고요. 그리고 방금 뭐였지? 사태여야 되고요. 그리고 참거짓 따지는 게 가능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줄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그 다음 문장. 만약 찾으셨나요? 3문단 밑에 세 번째 줄이야. 만약 어떤 명제가 실제하지 않는 대상이거나 사태가 아닌 것에 대해 언급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명제가 되며 그것에 대해 참거짓을 따질 수 없다. 됐을까요? 자, 의미 있는 명제 잡았으니까 의미 없는 명제는 자동으로 나왔죠. 실제하는 게 아니야. 근데 사태도 아니야. 그리고 의미 없는 명제야. 의미 없는 명제는 근데 뭐래? 참거짓을 따질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 결정적 단서가 나옵니다. 네모 한번 쳐볼래요? 경험적 세계.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만이 의미 있는 것이 된다. 이게 뭐였던 거야? 이게 바로 경험적이었던 거야. 경험적 세계였던 거야. 왜요? 연결. 같은 말인 걸 연결할 줄 알아야 돼. 방금 그랬잖아. 경험적 세계에만 의미 있는 명제가 된다. 근데 의미 있는 명제를 뭐라고 처음에 설명했어? 실제, 사태, 참고로 딸 수 있는 거. 경험적 세계만 의미 있는 명제가 될 수 있어요. 이 세계가 다 뭐라는 거야? 경험적 세계. 근데 이 경험은 설명을 안 해줘요. 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어이거든. 보고 가볼까요? 아까 말했지. 경험 뭐야? 감각. 구체. 저랑 같이 맨날 했던 거. 두부 사세요. 그거. 구체. 감각 가능한 거. 조금만 더 공부해볼까? 주관, 객관. 객관이었잖아요. 네, 다 같은 말이었던 거예요. 제가 구체 추상론은 왜 알려드렸어요? 이거를 뭐 풀기 위해서? 문학 문제 풀기 위해서 알려드린 거거든. 근데 사실상 어디도 써먹을 수 있는 거야. 독서 시간에도 당연히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이거 엄청 많이 나와요. 구체 추상 구분하는 거.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니 뭐 알겠는데요. 이게 뭔데요? 지금 뭐 연결됐다니까 그렇다 하는데 이 미션에 대한 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 그걸 해결해 보자고요. 자, 마지막 문단 볼게요. 이러한 관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뤘던 잠깐만 기존의 철학자들은 언어를 어떻게 썼던 거지? 애매하게 했던 거지. 여기서 고수들은 눈치가 채져요. 이 애매가 이거였구나 라고 나오면 만약 이 말이 안 떠올라도 이건 돼요. 경험이 아닌 말을 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존의 철학자들은 애매하게 말했다는 게 바로 경험적 세계가 아닌 걸 말했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자, 좀만 더 봐봐. 자, 기존의 철학자들이 다루었던 이제 이 말이 이해될까요? 신, 영혼, 형이상학적 주체, 윤리적 가치 다 뭐야? 구체야 추상이야? 추상인 거 괜찮아요? 이거 다 구체, 추상 중에 추상인 거 보이시죠? 이런 윤리적 가치 등과 관련된 논의가 여기요. 의미 없는 말들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언어요, 언어. 의미 없는 언어다. 이제 이유를 물어볼까요? 왜 의미가 없는 말들이야? 비트겐슈타인이 봤을 때 신, 영혼, 형이상학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대요. 이유는 경험이 아니니까. 경험적 세계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해야 돼. 실제가 아니니까. 사태가 아니니까. 참거짓을 따질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볼게.
왜냐하면 그 말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자 미주 쳐봐요. 세계 속에 존재하지 않는 뭐야? 실제가 아닌이라고 보이면 되죠. 실제하지 않는. 즉 경험 가능하지 않은 대상. 똑같은 말이죠. 계속 가볼게. 이와 같은 형이상학적 문제와 관련된 명제나 질문들은 의미가 없는 말들이다. 네, 의미가 없는 명제다. 의미가 없는 언어다. 그러한 문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드러나는 신비한 것들이지만 이에 대해 말로 답변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다. 자, 답변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참거짓을 따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 경험이 아니니까 참거짓을 따질 수가 없다. 그래서 말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자, 미주 쳐봅시다. 말할 수 없는 것 미주 치고 구체야 추상이야? 추상이죠. 네, 경험이 아닌 것, 실제가 아닌 것. 그게 바로 그거. 그거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침묵해야 된다 미주 치고 여기 있는 말로 바꿔볼까요? 참 거짓을 따질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 글의 관계가 보이세요? 이거 되게 어려운 글이고요. 되게 철학적인 논제인데 비트겐슈타인은 2번 나왔어요. 수능에서만. 엄청 잘 나온 아저씨입니다. 이 글에 나왔던 멘트들이 여기 지문에 있는 용어들로 대체가 돼야 돼요. 1번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조금만 따라와봐. 첫 번째 건 나랑 같이 해준다니까. 1번. 선지 1번. 언어의 문제를 철학의 중요한 과제를 보았다. 너무 괜찮지? 1문단에 나왔지? 언어가 문제라고 본 거야. 기존의 언어, 애매한 언어. 선지 2번. 그림 이론으로 논리 실증주의에 큰 영향을 주었다. 잠깐만. 논리 실증주의 초반에 있었죠? 네. 논리 실증주의자 맨 첫 줄에 있어요. 이 글의 맨 첫 줄. 논리 실증주의를 비롯하여 20세기 현대 철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넘어갈게. 선지 3번. 사태와 사실의 개념을 구별하였다. 구별 다른 걸로 보았다는데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구별했다는 거는 같다고 본 거야, 다르다고 본 거야. 다른 사실과 사태는 이 사람은 같다고 본 거야. 자, 잘 봐. 이 말도 치트키거든요. 부정서술어라고 하는데요. 뭐뭐가 아니고 이런 말들은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이야 원래.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거 설명문이잖아. 설명하기 위해 뭐뭐가 아니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시를 들어줄게요. 김봉수를 설명하는 말이 여러 가지 있어요. 김봉수를 설명해 드릴게요. 남자고요, 30대고요, 병장 전역했고요, 203 특공대장 나왔고요, 종촌동 거주하고요, 2주 전에 결혼했고요. 자, 근데 이건 어때? 김봉수는 오수병이 아니고 김영배가 아니고, 잠깐만, 이걸 김봉수를 설명하는데 굳이 해야 될 말일까요?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부정서술은. 근데 한 게 있어요. 굳이 했다, 그 말을, 이 말을 굳이 했다 내겠다는 거거든. 여러분들 사태 설명했던 처음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봐요. 사태를 뭐라고 설명했는지. 3문단 첫 줄에 있네요. 사실이 아니라. 그럼 사태와 사실은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지. 그럼 1번의 선지 3번은 맞다는 얘기예요. 이거 맞는 얘기야. 이거 많이 모르거든요, 여러분 선배들. 자, 구별한 거야. 사태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사태와 사실을 별도의 존재로 봤어요. 같은 게 아니라고 봤어요. 사태는 사실인 게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 이렇게 바꾸죠. 사실과 일치하는 일치하는 말은 사실 논리적 가능성이 있어요. 자, 선지 4번 OX 해보세요. 1번의 선지 4번 OX. 나와요? 경험적 대상을 언급한 명제는 참이다. 아니죠. 경험적 대상을 말했대요. 실제 경험적 세계에 언급했대요. 그러면 참, 거짓 뭐라고 해야 돼요?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맞죠. 이거 괜찮아요? 경험적 대상을 언급한 말, 경험적 대상을 언급, 언어로 표현했다, 명제로 표현했다. 그거는 참이다가 아니라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다. 요게 맞는 얘기죠. 답 4번이었어요. 선지 5번 볼까요?
형이상학적 문제를 다룬 기존 철학을 비판했다. 맞아요. 형이상학에 대해서는 즉 추상, 경험할 수 없는 거는 비트겐슈타인이 뭐라고 했냐면 침묵하라, 말할 수 없다, 참거짓 따질 수 없다 이렇게 됐었어요. 5번 맞는 얘기입니다. 자, 답 4번 나왔죠? 2번 골라보세요, 얘들아. 의미 없는 명제를 골라보세요. 어려운데 이거 몇 번 나오나? 오, 왜 이렇게 잘하냐 오늘? 원래 잘했나? 지훈아, 네. 몇 번 나와? 4번이요. 이유는? 이유가 중요해. 이유? 응. 특정 아직 안 않아요? 특정이요? 왜 오늘 나 한 마디도 안 한 말이 왜 튀어나오지? 특정? 혹시 경험 말하고 싶은 거야? 네. 잠깐만, 경험은 객관이야. 선지 4번에는 우리 반 학생의 절반 이상, 50% 이상 이거 주관이야, 객관이야? 50% 이상. 객관이야. 추상이 아니야. 객관이야. 감각 가능한 거야. 학생 절반 이상? 이거 감각 가능해, 교실에서. 다 5번이에요, 님들아. 이거 고를 수 있을까? 바람직하다는 감각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실제하는 것이 아니야. 참 것을 따지기가 힘들어요. 뒤로 넘어오시면 3번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는요. 아유, 황씨 다 잤어? 잘 잤어? 잘 잤어? 아, 못 잤어? 아유, 더 자야겠네. 3번 문제 보시면요. 다음 쪽 6쪽에 3번 문제 보시면 이제 연결하라는 문제가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이거 거의 못 맞추거든. 트라이 한번 해보세요. 도전 한번 해봐. 왔다 갔다 하면 벌써 야, 손가락 해봐. 땡이다 이거만. 근데 보통 틀려요. 같이 생각해. 그거 많이 몰라. 왜? 다 그거 아니라고. 뭐가 나올까? 다시 골라봤어? 아니야. 그게 오답률 1이야. 네. 이거 방금 뭐? 하나만 빼면 돼. 답 나올걸? 어때요? 야, 너 뭐 나왔냐? 오. 아니, 널 까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맞춘 사람이 있네요. 그래도 대단한데. 자, 여러분들 많이 뭐 고르냐면요. 지금 4번 헷갈려 하시거든요. 4번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답은 1번이에요. 일단 기억, 니은, 관계가 뭔지 보세요. 관계. 여러분들 기억, 니은, 관계 아예 대놓고 아까 오픈하고 시작했습니다. 대응 관계였어요. 대응해야 돼요. 짝이 맞아서 일치해야 돼요. 짝 맞는 대상이에요. 1번은 너무 맞아요. 어느 생에 대응한다 대놓고 써놓죠. 명제, 사태에 대응한다. 얘 니은도 무조건 맞아요. 됐지? 디귿이 아닐까? 논리적 그림이 뭐였죠? 야, 까먹어서 다시 보고 가봐. 굵은 글씨 해놨어 일부러. 3문단의 두 번째를 봐봐. 명제예요. 다시 논리적 그림은 3문단 두 번째 줄 보시면 명제들은 사실적 그림이 아니라 논리적 그림이다라고 써 있어요. 명제들은 논리적 그림이다. 그럼 명제가 논리적 그림이야. 근데 대응해야 되는데 지금 논리적 그림이랑 뭐를 마칭시켜놨어? 명제 중에 하나인 의미 있는 명제랑 대응시켜놨잖아. 이건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여기 있는 말 따라가면 됩니다. 논리적 그림은요, 대응하는 말이 사실적 그림이고요. 의미 있는 명제는요, 의미 없는 명제랑 대응 관계. 아니 반대 관계지. 미안. 아유, 내 실수. 쏘리.
자, 논리적 그림은 의미 있는 명제가 될 수 없습니다. 아유, 칼이 부족하네. 이거 써야지. 이건 명제래요. 자, 대응해야 돼요. 짝이 되는 게 나와야 돼요. 자동차, 실제 자동차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데 논리적 그림과 의미 있는 명제가 대응한다?